지금부터는 중요한 어떤 그런 대상자 선정의 평가 기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서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농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영농 계획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성, 그리고 그 영농 계획이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서 평가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계 관련된 학교나 그리고 관련 교육을 받았다든지, 또는 농업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든지, 또는 농업과 관련된 연계 작업, 요즘에는 농산물을 디자인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어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농업 경영에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그런 관련 자격으로 그 범위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 역량들에 대한 요소들까지도 감안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점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점에는 독립 경영을 하는 영농 예정자들은 최대 3점, 그리고 독립 경영 1, 2, 3년차까지는 가점 항목이 최대 3점까지 이렇게 해서 가점 항목이 있으니까, 통상 가점 항목이 있는 경우는 좀 선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점 항목을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선발 조건에 좀 맞춤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평가, 실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와 면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면접평가에서는 농업에 대한 자세, 그리고 영농 정착 가능성, 그리고 창업 역량, 이 세 가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농업에 대한 자세가 40점이에요.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가치와 목표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이 실제 영농을 추진할 의지와 열정들을 청년으로서 보여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연계를 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영농 정착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신청서는 보시면 시장 군수, 즉 여러분들의 시 군수의 기초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5개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영농 창농 계획서 작성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농 계획서의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갖고 있는 현재의 현황과 향후 영농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요. 특히 부모의 명의의 기반은 작성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농 기반이 없는 경우, 본인의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현재 나는 공란, 즉 공란으로 두고 향후 계획만 작성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농업 자산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향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반, 그리고 장목과 상품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판매 마케팅 홍보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현재의 상황과 1년부터 5년 차까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를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농업 계획에 대해서, 즉 창농 계획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작성하기에 애로사항들이 있으신 거죠. 이 10번에 보면 장애 및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고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에서 현재 농창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 즉 장애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까지도, 대응 전략 또는 대응 방향까지도 좀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비워둔 상태로 두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환경이 안 좋은 것, 또는 부족한 것,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계를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내부 요인들을 발굴해내고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상세하게 적어둔다 그러면 보다 높은 점수로서 이렇게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여러분의 어떤 영농 동기와 그리고 경영 계획을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별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게 되는 경우 여기 평가시 우대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 계획을 잘 준비된 것들은 별지를 통해서 첨부하면 더 좋은 성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는 크게 이렇게 창농계획 부분에 경영계획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영농 동기. 두 번째, 여러분의 현재 상황.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의 경영계획. 이 3가지입니다. 즉, 여러분이 즉 영농에 대한 비전과 영농을 하게 대한 동기, 그리고 목표의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을 영농 동기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활동을 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즉 청년으로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즉 계획들까지도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 이 현재 상황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들을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 그 현재 상황에는 독립경영 예정자랑 그리고 독립경영자랑 이렇게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독립경영 예정자인 경우는 여러분이 영농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형태의 교육들을 거치면서 해당 작물과 해당 농업 경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경영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에 대한 활동, 그리고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 그리고 독립 경영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립 경영자인 경우는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농업 경영의 상태, 그리고 농산물 생산량이라든지 생산 환경, 그리고 판매처, 그리고 매출처 같은 여러분의 농업 경영 수지 현황과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농업 관련되어 있는 기술, 그리고 경영 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을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단계인지를 기록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계획에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어떻게 내가 영농의 동기와 현재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달성 목표를 지표로 산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들, 그리고 생산 기술 같은 역량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들, 그리고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영농 다각화, 즉 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전략 방안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경영계획 부분에다가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쓰셨던 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지침과 공고문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비전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여러분의 성장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2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민하면서 사업계획을 써서 지역 내 영농 정착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